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지금 찍는 영상이 원래는 저번 주 일요일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다 찍고 나니까 한 4편 찍었거든요. 4편 찍었는데 찍고 나니까 확인해 보니까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마이크 연결을 제대로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다시 찍어서 이제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저번 주 일요일은 그냥 저는 쉬지 못했지만 본의 아니게 영상은 쉰 걸로 됐어요. 자, 어찌됐든 자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강좌는 CAT 1급. 자, 2021년 5월 8일 2교시 문제입니다. 2교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선 문제 1번에 대한 내용을 하겠죠. 모델링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적을 산출을 하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여기 있는 얘를 선택해서 과감하게 지워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고 치수를 확인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좀 확대할까요? 확대, 치수가 잘 보이게. 일단 늘상 제가 얘기하죠. 평면도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 왜냐면 오늘 할 거는 3D에다 바로 기입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플랫샷을 해가지고 치수를 확인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디를 먼저 치수를 확인해도 상관없지만 3D 형상에다 바로 치수 기입을 할 때는 평면도부터 하시는 게 좋다. UCS를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저번에 4월 문제가 제가 플랫샷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바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평면도 확인할 거니까 평면도만 또 크게 확대를 해서 평면도를 잘 보이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하나씩 확인합시다. DLI. 자, 요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108이고요. 그 다음엔 DAN. 자, 그 다음에 요 선과 요 선 사이의 각도가 7, 8 맞네요. 그 다음에 DRA. 자, 여기서 자, 여기 반지름 58인데 요 58의 반지름을 갖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반대쪽도입니다. 쭉 여기 가상선으로 쭉 이렇게 연결돼 있죠. 반대쪽만인데 여기서는 이제 가상선이 없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치수를 쭉 넘겨가지고 반대쪽까지 딱 보내서 여기가 이렇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이쪽을 수정하고 이쪽만 수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양쪽 다 확인해라. 여기도 아래쪽도 58 나오고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잘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 가장 확실하게 하려면 다 개별적으로 DRI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이래 주는 게 좋겠죠. 가장 확실하긴 하겠죠. 자, DAN 해가지고 자, 요 선과 그 다음에 요 선을 선택을 해서 이제 여기 각도가 40도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각도가 40도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반지름 2개인데 2개 중에 하나는 눈에 딱 봐도 여러분들 티나시죠? 저기 틀렸네. 예. 이렇게 나오면 땡큐죠. 이 예측이 가능하니까 DRA 해서 자, 여기는 일단 확인하면 21 맞고요. 떨어져 있는데도 21 맞습니다.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DRA에서 이제 여기 딱 찍고 딱 나오면 넌 틀렸을 것이다. 자, 반지름이 4mm가 차이가 납니다. 반지름이 4mm가 더 크죠. 크면 이제 이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간단한 게 서클 해가지고 요 중심에다가 반지름 9짜리 원을 하나 그리시고 얘로 파시면 돼요. 이 영상을. 얘를 3D로 돌출을 해가지고 서브트랙트로 빼셔도 되고 아니면 프레스 풀 명령을 사용을 해서 파셔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방식은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식인데 수정이 아니고 모델링을 하는 방식이긴 한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맞는데 어차피 이제 솔리드 에디트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으니까 여기 이 문제밖에 없으니까 저는 솔리드 에디트로 할 겁니다. 파는 방법이 제일 속 편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솔리드 에디트를 이용하게 되면 저기는 뭘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자, 솔리드 에디트. 자, 일단 면 F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는 이제 요 면이 어떻게 돼야 되냐? 옵셋 간격을 띄워줘야겠죠. 그래서 5 엔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통의 안쪽 면이죠. 안쪽에 있는 이면, 이면을 이제 간격을 띄워줄 거다. 선택을 하고 선택이 끝났으니까 엔터를 한번 쳐주겠죠. 자, 4라는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근데 이제 반지름 5가 반지름 9가 돼야 된다. 반지름이 커져야 된다. 근데 대부분 이제 수치를 적용할 때 수치가 커지냐 작아지냐를 따지는데 이 원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옵셋이나 프레스풀 같은 거를 설명을 할 때는 항상 얘기하는 기준이 있죠. 옵셋 같은 경우는 형상을 파느냐 아니면 돌출시켜서 새로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서 덧붙여주느냐에 따라서 값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상을 파게 되면 값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고 형상을 돌출시켜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플러스 값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저 반지름 5가 반지름 9가 돼주려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9짜리 원 그려가지고 반지름 9인 원을 그려가지고 파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형상이 더 파져야지 반지름이 커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린 값을 적용할 때 파지는 거니까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4를 입력하고 엔터 쳐주면 이렇게 바뀐다. 자, 그리고 명령은 끝낼게요. 자, 명령 끝내면 3D 영상에서 다이렉트로 치수를 기입했을 때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치수가 바뀐다. 그래서 바로 내가 제대로 수정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평면은 다 확인했네요. 자, 그러면 이 정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정면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톱 밑에 있는 화살표 딱 눌러가지고 B큐브에 있는 화살표 딱 눌러가지고 정면 돌려주고요. 이 상태로 다이렉트로 치수 기입을 못하겠죠. 왜 못하느냐? 지금 축이 X, Z 평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입하는 치수 기입 명령을 통해서 기입되는 치수는 X, Y 평면에만 기입이 된다. 그럼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평면이 X, Y 평면이 돼야 된다. 즉 UCS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UCS 그 다음에 엔터. 자,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평면을 XY 평면으로 만들 거니까 옵션에서 뭘 선택해요? V 엔터. 뷰를 선택하고 엔터를 쳐준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뀌죠. 자, 그리고 나서 치수를 확인할 건데 치수를 확인하기 전에도 여기도 딱 눈에 띄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여기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누가 봐도 되게 짧은데 되게 긴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육안상으로 딱 체크가 되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치수가 지금 정면도에는 없다. 그렇죠? 그럼 저건 어디 있겠다? 우측면도에 있겠다. 그러면 저건 내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안다는 걸 킵해두고 여기선 치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은 바로 우측면으로 넘겨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건 개인의 자유고. 자, 저는 어차피 정면으로 UCS까지 변경을 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또 우측면으로 넘어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치수를 확인해야 되니까 DLI 입력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4 맞죠? 자, 다시 DLI 입력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 맞죠? 자, 그 다음엔 DAN 입력해서 자, 여기 딱 선택하니까 선택하자마자 각도가 나와버리네. 그것도 0도로. 여기가 선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렇게 되면은 여기가 제대로 선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D 영상에다가 다이렉트로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치수 기입이 이제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치수 확인을 생각을 하면 플랫샷이 기입이 안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이 모서리가 직선이 아니라 호예요. 호. 원이 잘린 호예요. 그래서 호를 우리가 이제
각도 치수기 명령으로 호를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호의 각도가 나와요. 호의 각도. 호가 이루고 있는 각도. 근데 지금 평면이 XY 평면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는 호가 일직선으로 놓이게 되니까 이제 0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을 잘 알고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는 그러면 완벽하게 여기는 호니까 완벽하게 직선이 부분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하면 기입이 되시거든요. 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인데 요 경사선이 있는데 이 경사선에서 요 부분은 호예요. 여기 선택하시면 안 되고 여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면 DAN 자, 요 부분 직선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이렇게 선택하면 각도 치수가 딱 기입이 되죠. 17도 맞죠? 맞으니까 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거리 8이니까 DLI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모서리까지 거리가 8입니다. 네, 맞죠? 네, 요거까지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AN 해가지고 이제 요선 선택하고 이제 요선 선택해서 이렇게 딱 각도를 기입해 보면 이게 안 맞는다. 그렇죠? 6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경사로 이루어져 있는 면이 6도가 더 기울어야 된다라는데 이때 제가 늘상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강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테이퍼 페이스, 즉 솔리드의 페이스의 테이퍼입니다. 테이퍼인데 원칙적으로 테이퍼가 그럴 때 쓰는 건 아니다. 근데 그걸 응용해서 할 수는 있다. 저렇게 그렇게 응용해서 하는 게 잘못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테이퍼 페이스를 이용해서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원론적인 방법으로 로테이트로 처리를 할게요. 로테이트로. 저는 항상 이렇게 단일 각도를 바꿀 때는 로테이트로 처리를 해요. 왜냐면 로테이트라는 기능도 잘 아셔야죠. 무조건 테이퍼 내가 테이퍼로 생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그러면 또 잘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로테이트를 쓰면 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전 로테이트로 할게요. 자, 그래서 화면을 좀 돌려야겠죠. 왜냐면 저 경사면을 선택해야 되니까 화면을 좀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솔리드 에디트 명령을 실행했죠. 솔리드 에디트. 자,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할 거니까 F 엔터. 그 다음에 자, 이면 이 면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로테이트부터 회전부터 선택을 해야겠죠. 로테이트 R 엔터. 그 다음에 이면 클릭. 자, 선택됐죠. 선택됐으니까 엔터. 자, 그래 놓고 이제 해줘야 되는 건 회전의 축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축을 우리가 선 그리듯이 점 두 개를 찍어서 두 선을 잇는 직선이 회전축이 됩니다. 회전축이 되는데 이때 문제는 내가 같은 축을 지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회전값이 적용되는 부호가 달라진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우리가 그릴 선은 회전축으로 잡을 선은 이 선이에요. 이 선인데 지금 여기 2D에서 보면은 뭐예요? 이 점을 요 모서리 꼭지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모서리가 지금 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선택을 하는데 점이 양 끝에 두 점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첫 번째를 여기를 찍었다. 두 번째를 내가 여기를 찍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바라보는 형상이 된다. 그러면 이때 반시계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즉, 우리는 항상 각도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돌아야 된다 그러면 플러스고 반대로 이쪽으로 돌아야 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계 방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똑같은 선을 그렸는데 내가 어디를 기준으로 그렸느냐에 따라서 각도 값을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니 그걸 이해하고 지금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우리가 늘상 적용하는 각도가 적용되는 게 편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들을 보려면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어야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어서 그쵸? 찍어서 각도 값은 21도가 27도가 돼야 되니까 뭐예요? 6도가 무슨 방향으로 이렇게
21도니까 각도가 작은 게 커지는 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아닌 그냥 6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엔터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는 명령 ESC 눌러서 종료할게요. 종료하니까 27도로 값이 바뀌었죠. 네, 바뀌었어요. 요런 게 이제 좋은 점이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측 면도는 끝났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선 이제 다시 우측 면도가 이제 정면도는 끝났다. 정면도는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해 안 됐겠네요. 제가 우측 면도, 정면도로 우측 면도라고 해서 이제 우측 면도로 와서 자, 여기도 이제 우측 면도를 봐야 되니까 톱 옆에 요거 화살표 딱 눌러서 돌려줘야겠죠. 형태가 좀 이상하게 돈다 그러면 여기 롤 가지고 돌려서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데가 또 마찬가지 XY 평면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UCS 엔터. 그 다음엔 V 엔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 80, 그 다음에 56, 그 다음에 14, 86. 자, 요거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근데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건 알고 있는 거 있다. 요 14는 분명히 잘못됐을 거다. 14 분명히 잘못됐고, 86은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자, 일단 기입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찍어서 기입하니까 7, 절반으로 줄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다 93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 아래 치수를 변경하지 않고 여기가 93이라고 요 위 치수를 그냥 무조건 잡아 내리시는 분들이 86을 맞추려고 잡아 내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일단은 머리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요게 이제 7인데 14가 되려면 7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요게 7이 올라가게 되면 93에서 7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93에서 7을 뺐을 때 86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93에서 7을 뺐을 때 86이 되느냐인데 이거 뭐 암산 안 되면 이제 뭐 계산기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뭐 CAL 해가지고 컬큘레이터 그냥 해가지고 93 마이너스 7 해서 입력을 해가지고 결과값이 86인 거를 확인하셔도 되고 어쨌든 확인을 해야 돼요. 즉 이 86과 14는 연동된 치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변경을 하면 된다. 근데 성급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이 치수를 저랑 반대로 기입해서 7을 먼저 기입하지 않고 93을 먼저 기입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니까 그냥 위에서 잡아 내려야지 라고 수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급하게 수정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치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두 치수를 모두 확인을 하고 하나의 치수가 변동됐을 때 나머지 치수에 그 값이 적용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 사이 중간 거를 변경하면 끝나는 부분이냐. 그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이 이제 7mm가 올라가야 되는 건 알았고, 그 다음에 DLI.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80.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56 맞습니다. 즉 이제 요 판 하나만 수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7mm를 올려주면 돼요. 자, 이때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늘상 얘기했지만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평평한 평면, 그것도 수직 수평으로 되어 있는 평평한 평면 같은 경우는 일정 간격을 올려주거나 한쪽 방향으로 올려준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각도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리 값을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가 나와요. 늘상 솔리드 에디트의 페이스 면의 무브 이동, 그 다음에 옵셋 간격 띄우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프레스풀. 근데 이때 제가 권장하는 거는 프레스풀이에요. 왜냐면은 이때 다른 거를 사용하려면은 솔리드 에디트 명령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페이스 면 입력하고 그 다음에 또 옵셋이든 무브든 옵션을 입력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되지만 프레스풀은 프레스풀 명령을 입력하고 바로 작업해주면 되겠죠. 자, 밑에 면을 보고요. PRESSPULL.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요면을 딱 선택. 자, 선택하는데 값을 적었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야죠. 위로 올라가려면 뭐 해야 돼? 더 파야 되잖아. 파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옵셋 얘기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옵셋 얘기할 때 옵셋이나 프레스풀이나 똑같아요. 파괴되면 무슨 값? 마이너스 값. 그래서 마이너스 7. 그렇죠? 엔터. 해주면 이렇게 올라간다. 자, 그리고는 ESC 해서 명령 끝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치수가 하나밖에 안 바뀌어요. 얘는 하나밖에 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처음에는 간섭 없이 요점과 요점을 먼저 기입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기입할 때 여기를 찍을 때는 여기 얘가 갖고 있는 요 끝점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제 겹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형상을 잡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요 치수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치수를 잡게 되면 이제 연관성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안 따라가면 이렇게 올려서 요점을 한번 딱 찍으면 86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올려가지고 그립점을 잡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치수 수정이 전부 다 끝났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4월달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월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문제의 난이도가 하향 곡선을 띱니다. 되게 쉬워져요. 쉬워지는데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작업 시간 대비 주고 있는 시험 시간 대비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문제를 좀 고민을 덜하게 심플하게 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번에 4월달에 이제 틀린 부분이 5개소. 그다음에 그 전에 3월달도 5개 정도 나왔죠. 그렇게 나왔는데 시간 대비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 찾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반영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난이도가 많이 하향이 된 거는 어쩔 수 좀 아쉬운데 시험 구성을 너무 무리하게 짠 건 아닌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아쉬워요. 저 어쨌든 수정 다 끝나니까 UCS를 엔터 두 번째서 원래대로 돌리고요. 여기 톱 눌러가지고 똑바로 만든 다음에 자, 그냥 등각으로 볼까요? 등각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정답.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띄워야겠죠. 예, 띄우고 나서 이제 최적을 확인합시다. 자, BOLUME 볼륨 또는 매스 프롭을 하셔도 돼요. 매스 프롭을 하셔도 되고 볼륨을 하셔도 되고 어차피 실행되는 건 매스 프롭이 실행이 된다. 자, 그리고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나면 값이 738663 9088 정확하게 나왔죠. 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상 수정 및 최적 선출까지 끝냈고요. 그 다음에 얘를 2D로 변환하는 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